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슈가 워낙 많은 날이기 때문이죠. 6분의 패널이 자리하셨는데 평소와는 달리 북한 전문가 3분을 포함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6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은 조금 늦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6분입니다. 자, 벼랑 끝 전술인가요? 아니면 끝장 밀당인가요? 트럼프와 김정은 말입니다. 워낙 예측하기가 어려운 인물이긴 한데 요즘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종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미북 정상회담은 판이 완전히 깨진 걸까요?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출발합니다. 미북 회담 예정대로 혹시 다시 열릴까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불발이 되는 걸까요? 미북의 힘겨루기 혹시라도 제3의 장소 나중에 또 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 김정은 지금 세기의 밀당을 벌이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밀당이라면 정말 대단한 밀당입니다. 미국과 북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미국. 양보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 워낙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대화 재개 김정은에 달려있다. 이런 발언들 쭉쭉쭉 나오다가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12일 미북 정상회담 안 열린다.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공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반응이거든요. 우선 김계관 북한 외무상 제1부상입니다. 담화문을 냈는데요. 순회상봉 절실하다. 아무 때나 가능하다. 영어로는 anytime. 그래서 외신들은 또 그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자,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 속으로 트럼프 방식 기대했는데 이거 어쩌지?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사실은 이 펜스 부통령을 거의 저격 발언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이런 평가 나오는데 속으로 또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While many things can happen and a great opportunity lies ahead potentially, I believe that this is a tremendous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In the meantime, our very strong sanctions, by far the strongest sanctions ever imposed, and maximum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as it has been continuing. 조선노동당 주황년의 제7기 제3차 전원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에서는 주체 107 2018년 5월 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갱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재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 마지막 영상이 조선중앙TV 모습인데요. 오늘 북한 언론에서는요, 미북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폭파 장면만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방송 나가는 동안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미북 정상회담 과연 이대로 판이 그냥 깨져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예정대로 혹시 극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요?
전망을 좀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네. 박사. 어떻게 쓰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예. 텐데요. 네, 쇼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라운드를 마쳤을 뿐입니다.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가서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그거는 아마 10월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너무 순조롭게 왔다 했어요. 저는 이렇게 북한이 쉽게 포기하려고 핵을 개발한 게 아닌데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많은 걸 먼저 요구를 해서 예. 김정은이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시간이 불과 20일도 안 남으니까 이거 정상회담 가면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는 김정은한테 유리하거든요. 예. 트럼프가 손해죠. 예. 아무 결실 없이 만나면 김정은은 희대의 독재자이고 3대 세습의 아주 악명 높은 인권 탄압자인데 예.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준다. 그리고 성과가 없다. 그럼 김정은만 챙겨가니까 예.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실무 접촉이 이제 실패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연기하는 게 맞는데 예.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못할 때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하는 그 순간 그걸 보고 예. 바로 발표한 거죠. 그러면은 판은 깨진 건 아니고 아무튼 다시 접촉해서 날짜를 다시 잡을까요? 판은 전혀 깨진 게 아니고요. 더구나 북한이 지금 예. 대화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국이 성의가 없다고 예.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 하자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쓰신 대로 10월 이전에는 뭔가 열린다. 10월 이전에 전 열린다고 봅니다. 10월이면 가을이고 날씨가 좀 선선하고 좋은데. 아니 중요한 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그렇죠.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아무튼 열린다. 열린다. 이렇게 네. 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여곡절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열린다. 그렇게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열리긴 한다. 예. 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죠. 트럼프 예.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예, 예. 위원장도 이거 판이 깨지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대내적으로 다 예. 알려가지고 정상회담 예. 한다고 알렸고 또 이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세계 만들겠다 예, 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만약에 판이 깨지게 되면 안보리 제재 해제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새로 밝힌 예. 노선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군내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또 이란 핵 파기도 해버렸죠. 예. 핵 합의도 파기했죠. 이런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데 예. 그나마 나도 평화의 사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예. 북한과의 이제 수교 내지는 예. 관계 개선인데 예. 이게 이제 깨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양쪽이 다 있는 건데 예.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비핵화 문제, 예.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 문제 가지고 지금 물밑에서 대립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기를 사실은 한 건데 예. 그게 이제 쉽게 그렇게 결판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CBID, 예.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예,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만듦에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모든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지고 예. 절대 핵을 숨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찰을 원하는 건데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패전국이냐, 그건 패전국에게나 할 수 있는 강요지. 그건 너무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대신 너희들은 뭐 해줄래? 우리가 비핵화하면은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예. 해줄래? 물론 이제 수교도 있을 것이고 경제 지원도 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파기될 거 아니냐 또 예, 예. 약속 안 지킬 거 아니냐. 그래서 더 강한 공고한 예. 평화 체제 내지는 공고한 체제안 보장을 해달라. 이게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제 타협이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 우여곡절도 있고 앞으로 여러 지뢰밭이 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많이 있을 거다. 그러나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일단 6월 10일 이 회담 원래 잡혔던 일정 자체는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아까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언제쯤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시기를 그리고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예, 거죠. 예. 열리기가 양쪽 다 분노가 지금 예, 상당히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봐야 얼굴만 붙이고 예. 헤어질 거 아니냐. 그러려면 차라리 만나지 말자 그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조용해지고 예. 좀 맥박도 좀 예. 가라앉고 말하자면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한 달 내지 2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예, 그렇다 한다면 6월 내지 7월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월 싱가포르는 한여름 싱가포르인데 굉장히 덥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라면. 장소가 바뀌어질 수도 있죠. 평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 그 얘기도 이따 장소 얘기도 저희가 좀 이따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가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 예. 저러다가 정말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죠? 예, 예. 우리 국민들 참. 예. 한밤중에 가슴 쓰려. 어제 밤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됐습니다. 놀랐죠, 다들. 어쨌든 판은 뭐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든 트럼프 미국이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지는 않다는 게 예. 이미 뭐 서로 예. 그 글로써 예. 확인시켜 줬지 않습니까? 예.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회담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잠시 연기된 거다. 뭐 그렇죠. 오늘도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그 말이 예. 그냥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고 결국 미국 측의 그 한 생각들의 한 단면 아니겠냐, 예. 중심 생각 아니겠냐, 예, 예.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예. 두 분 아까 두 분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상황들이 단순하게 이 말 몇 마디 가지고 판을 예. 깰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예. 아니고 북한은 북한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하고 있고 예. 트럼프로서도 어쨌든 예. 세계적으로 이미 공언해 놨고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가 지금 한껏 작아져 있는데 예. 중간 선거도 있죠. 또 뭐 심지어는 지금 탄핵 문제까지 예. 지금 계속 여전히 특검 문제가 pending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상황을 다시 열 수 있는 문을 여는 그런 이 계기는 될 것이고 문제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예.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인데 이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아야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께서는 짧게 쓰셨는데 네.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쯤은 예.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뭐 굳이 뭐 그렇게 무리를 하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좀 어떻게 그래서 이 그냥 상황을 가려고요. 설명해 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원래 쓴 대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열릴 거다 하는 쪽으로 전망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양쪽이 주고받는 말의 예. 표현을 보면 예. 표현이 둘 다 그래 깨지는 말자 하는 얘기를 아주 간절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판 깰 때는 굉장히 막 거칠게 거의 욕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보면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마치 그럴 걸처럼 하다가 예, 예. 저쪽에서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 그럼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가 컸고 어. 은근히 뭐 했고 뭐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예. 깨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고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게 시간이 예. 어쩌면 의외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아니라면은 6월 12일은 이미 뭐 그건 어렵지만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거를 지난 그 뒤쪽으로 네, 그 멀지 그런데 않은 시간. 네, 그렇게까지 어. 그러니까 6월 12일을 여는 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예, 것 같아요. 뭐 사전 예. 조율도 안 돼 있고 예. 미국이 마음을 돌리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예.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만나자 그랬더니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그렇죠. 뭐 제대로 나타나지도 원활하지 않고. 않았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우리가 협상을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은 늘 언제나 항상 자주 하던 일인데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에도 한번 써먹어 봤는데 그게 이제 빌미를 줬다는 생각이 우리도 고위급 들거든요. 회담을 잡아놓고선 그러니까요. 연기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기자들 명단도 예. 그러니까 다 모이라고 해놓고 다른 국가에서는 다 모이라고 해놓고 모이지도 않고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받아주지도 않고 예. 뭐 이런 거를 보면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당하던 일인데 그 카드를 한번 써봤는데 이게 안 먹힌 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주고받는 표현을 보면
서로 이 회담을 버리지는 않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네. 최소한의 절차 필요한 그러니까 그 사전 조율을 네. 하고 장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를 하면 네. 어쩌면 그 7월을 안 넘기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도 비슷한 답이신데 일단 시간 문제라고 쓰셨는데.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더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내놔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협상 내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는 태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폼페이오가 두 차례 방북을 한 다음에 네. 잘 됐다라고 하고 실무 접촉에 들어갔는데 안 놔버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지난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계관이 한번 그냥 그 말폭탄을 날리고 예. 그다음에 최선희가 날리고 예.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협상을 못한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예.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난 트럼프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단계를 밟겠지만 짧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협상이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런 문제에 대한 북한이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 트럼프한테 공이 다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김계관이 급꼬리를 내려가지고 대신 그 담화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예. 아마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전화해라. 서신 보내라. 예. 이 얘기는 일단 당장 실무회담부터 이들이 나와서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진전이 있으면 오늘 지금 싱가포르 지금 호텔에 그 예약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거든요. 폐쇄했다가. 예. 그럼 북한이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6월 중에도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북한의 변화가 더디다. 그러면 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임자 만난 거죠. 개인적으로는 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지도자면은요. 예. 좀 뭐 덕성도 좀 있고 품위도 있고 남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좌우지간 뭐 얻는 거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는 어저께 저녁 때 예. 지금 자동차 관세를 상무부에서 발표했어요. 예.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입장에서 또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정대로 한다 그러면 3년간 한 10조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바로 취소를 발표하는 거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빈 교수께서는. 예, 저도 뭐 앞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 북미회담의 취소라기보다는 연기로 연기다. 예, 그러니까 열리긴 열릴 것이다. 예,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앞서 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도 이게 뭐 지금 취소된 게 아니고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 어쨌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유서 와이드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은 이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내의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저는 이런 식의 불미스러운 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관성이라는 것이 뭐냐? 7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뭐 자세 전환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모든 그러니까 식자층들이나 또 북한 내의 또 이런 그 지도자들, 그 리더 그룹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저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지금 이번에 김계관 부상이 처음에 지금 볼턴을 겨냥한 담화 그리고 또 최선희 부상의 또 그런 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그런 지적들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지금 북한 외무성이 과거 미국과 협상에서 보여줬던 벼랑 끝 전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이 존 볼턴은 소위 말하는 그 신보수주의 네오콘의 원조다시피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그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미 회담 취소에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나름대로 미국 내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선희 부상이 겨냥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사실은 네오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 근본주의자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확실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협상장에 나가기가 사실 좀 뭐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극을 주니까 이번에는 일단 한번 패를 한번 그대로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뭐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체제의 관성상 이러한 진통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지금 양쪽의 북한이나 미국이 어떻게 북미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지금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에는 아마 곧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뭐 지금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아마 결말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6분께 전반적인 뭐 전망을 좀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몇 개 질문만 저희가 오늘 북한 전문가 특별히 3분 모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젯밤 전격적인 정상회담 취소, 형희 의원님. 네. 이 서신까지 직접 불러줘서 본인이 썼다 그래요. 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정을 한 진짜 이유, 배경은 뭘까요? 하나를 네. 진짜 이유 하나를 꼽으신다면? 하나를 꼽는다면 예. 6월 12일 날 만나면 예. 미국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합의를 이룰 자신이 없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예. 북한이라고 하는 자기가 보기에는 예.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예. 이란보다도 훨씬 더 잘 버티고 지금으로 봐서는 6월 12일 날 만나면 김정은한테만 유리하지 예. 자기는 설사 이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춘 걸 뭘 내놓을 수는 있는데 예, 예. 금방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내가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예. 정도로 또는 노벨상을 탈 정도의 합의를 만들려면 6월 12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6월 12일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서 요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좀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했지만 예. 북한이 버텨서 합의가 안 된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트럼프 예. 대통령이라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Your Excellency, 뭐 이게 His Excellency, 그러니까 서신이 좀 그렇게 썼어요. 각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당신이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해주며 예. 존중을 갖고 노력해온 점을 매우 감사하게 그 생각합니다. 칭찬도 섞었어요. 이게 무슨 뭐 결렬을 통보하는 편지가 예. 아니에요. 연애편입니다. 지금 정말로, 화면 나오지만 아유. 디어 미스터 체어맨,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위원장이라고 아주 깍듯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 지금 나온 거죠. 언젠가는 당신을 예, 만나기를 예. 고대합니다. 마치 예. 무슨 애인처럼 예.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이 6월 12일 날 약속은 어긴데 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곧 조만간 또 만나자. 절절히 구구절절히 이렇게 아주 배어 있어요. 더군다나 김계관의 답신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예. 저희가 다음에 준비해서 예.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석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서신, 저희 말 취소 서신인데 이 서신을 쓴 배경 중에 하나가 혹시 중국이 아닐까? 중국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북한의 뒷배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북한이 중국을 믿고 좀 너무 세게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을 겨냥한 어떤 의도가 이 서신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중국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었습니다. 네. 이 서신에 중국 때문이야라고 네, 뭔가 하지는 뒤에 않았으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중국 다녀온 뒤 변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예. 얘기를 한 일도 있고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뭔가 있었다. 뭔가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마치 도보다리 회담처럼 예, 예. 해변 네. 산책입니다. 네, 해변 산책을 해서 근데 그 산책에서 나온 얘기는 어디도 지금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네 사람 알아요. 예. 두 사람의 지도자와 통역. 예. 그러니까 저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제로 그 뒤에 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아주 급한 거는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이 회담을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보다리에서 그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입모양을 그렇죠. 읽어서 할 예. 때는 그 절실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예, 예.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예. 이렇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예, 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드러나는데 약간 뭐 그렇다고 어조가 완전히 바뀐 예. 건 아닌데 약간 아주 급한 상태에서는 조금 벗어난 듯한 그 어조를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담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이 얘기를
시진핑 주석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서신을 보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약간 뜨끔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좀 뜨끔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중국이 예.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예. 처지를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슬픈데 이게 물론 이 한반도에 남북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뒤에 예. 큰 형들이 서가지고 야, 너 일로 가, 절로 가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슬프긴 한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지금 중국인 것 같아서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과적으로 지금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좀 중국 쪽에서 약간 뜨끔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준비된 게 많은데 일단 전현준 교수님께 요 질문 하나 보고 네. 다음 주에 좀 넘어갈 텐데, 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매파들, 강성파들이 그동안 발언들을 세게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이 정상회담이 열리긴 열리지만 좀 늦춰진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 늦춰졌을 때 혹시 이 매파들은 약간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뒤로 물러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밑 접촉이 잘 돼서 예. 비핵화 문제라든가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잘 타협이 되게 되면은 예. 일단은 강경파들은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예. 일단 강경파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볼턴이라든가 펜스 그러니까 부통령의 취소 자체가 이제 강경파들의 그렇죠. 약간 의도가 강경파들이 드러난 주장을 것 했던 같아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 손을 이게 들어준 건데 예. 만약에 물밑 접촉이 잘 돼서 예. 조율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예. 역시 이제 폼페이오가 다시 등장을 할 거고 북한에서는 이제 물론 완전히 배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김계관이라든가 최선희는 뒤로 이제 물러나고 다시 뭐 김영철 라인이 예. 김영철이도 무슨 강경파긴 한데 예. 어떻든 현상적으로는 예. 대화를 지금 폼페이오가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서운 예. 이 라인이 원래 움직이고 있기 강경파인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상대적으로 온건파가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해서 판을 주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바람직한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속성상 권력의 속성상 예. 강원 양면 정책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경파를 앞세워야 보수를 달릴 수 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너무 원건파들만 다 앞세우면은 예. 소위 이제 북한 미국 내에 또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걱정을 하는 상황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뭐 집중적인 공격을 할 거니까 자기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예. 참모라든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강경파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보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예. 초대 그 통일부 장관이 강인덕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예.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강경파를 앞으로 이제 포장을 해놓고 예.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했는데 밀당치고는 참 대단한 밀당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서신 그리고 서신이 나온 뒤 한 8시간 뒤에 나온 북한 김계관의 담화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볼 텐데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ear Mr. Chairman,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patience, and effort with respect to our recent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relative to a summit long sought by both parties, which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June 12th in Singapore.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irrelevant. I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being there with you.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or inappropriate, excuse me.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Therefore, please let this letter serve to represent that the Singapore summit, for the good of both parties, but to the detriment of the world, will not take place. You talk about your nuclear capabilities, but ours are so massive and powerful that I pray to God they will never have to be used. I felt that a wonderful dialogue was building up between you and me, and ultimately is only that dialogue that matters.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In the meantime, I want to thank you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who are now home with their families. That was a beautiful gesture and was very much appreciated.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The world,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has lost a great opportunity for lasting peace and great prosperity and wealth. This missed opportunity is a truly sad moment in history. Sincerely yours,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Mr. Chairman. Thank you, sir.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답변을 봤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봤고 저희가 이제 판넬을 좀 봐서 이 서한과 담화, 미국의 속내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부터 보겠습니다.